안녕하세요. 수시침 교실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추홀 노인복지관 수시침 강사 선귀임입니다. 네, 오늘도 상응요법을 적용한 나만의 건강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시간에는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이 뭔지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뼈 마디마디가 아픈 그 증상이 있는 것을 통풍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통풍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통풍은 팔, 다리 관절에 심한 염증이 되풀이되어 생기는 유전성 대사 이상 질환, 관절 속이나 주위에 요산염이 쌓여서 일어나며 열이 나고 피부가 붉어지며 염증이 생긴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것을 통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통풍의 원인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변으로 나오는 산성 물질인 요산은 퓨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된 후 생기는 일종의 찌꺼기 물질이라고 합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으로 생선이나 고기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사용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콩팥, 즉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배출을 못하면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관절이나 콩팥, 혈관 등에 쌓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유전적인 원인인데요. 통풍 원인으로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학조사에서 해보니까 환자의 10%에서 가족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빠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나 과음, 과체중, 이뇨치료제, 항암 화학요법과 관련해서 세포가 심하게 파괴되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풍 증상이 심하기로 악명 높은 이 질병은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발, 통풍 등 한 군데에 관절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되는 통풍 증상이 있습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통풍 증상이 심하며 통풍 증상이 심해지면 발열과 오한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절염인데요. 관절염이 처음 생기면 수일이 지나서 저절로 소실되어 완벽히 회복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도 발병하지 않다가 결국 비슷한 관절염이 생기면 다시 발생하는 통풍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 통증으로 엄지발가락 관절에 이상이 잘 발생하며 무릎, 발, 발목, 손목, 팔꿈치 등에 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발열, 열이 많이 나는 것이죠. 얇은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양말을 신지 못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데 가벼운 발열 통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손가락 마디마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그런 증상들 있죠. 또 발가락도 그렇고 엄지발가락 옆에 거기 뼈도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이 통풍일 경우가 있는데요. 병원에 가셔서 정밀하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수지침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통풍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에 나쁜 음식들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붉은 고기에 많이 있죠. 어패류,
또 조개류, 등푸른 생선, 내장류, 시금치, 밀가루, 오징어, 과당음료, 술 등에서도 나쁜 영양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풍에 가장 위협적인 음식은 술입니다. 만일 이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무조건 금주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통풍에 도움이 되는 퓨린이 적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심심할 때도, 시간이 있을 때도, 식사와 식사 사이에도 드셔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감자, 두부, 무, 저지방 우유, 체리, 달걀, 배추 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알로에, 미역, 부추 등도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을 되면 늙은 호박들 많이 나오죠. 늙은 호박, 옥수수, 수염 등 다양한 종류가 통풍에 좋은 음식이니까 보이면 사셔서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증상 고요산 혈증은 체내에서 요산이 과잉 생산되거나 잘 배출이 되지 않아서 혈액 내의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증상은 지켜보면서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음주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급성 통풍성 관절염을 치료해야겠죠. 콜히친,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스테로이드 등 약물 치료를 우선합니다. 주로 요산 저하제로 시작하는데요. 저용량의 소염 진통제, 저용량의 코스티코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통풍의 수지침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그동안 많이 보신 거 맞죠? 여기가 기본방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A의 1번, 3번, 6번, 8번 배꼽, 12 위장, 16 심장, A30 머리. 또 이 통풍은 간으로 해서 치료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간이 18번, 간 18번 해주시고요. 간 승방으로 보면 N의 자리가 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N의 1번, N의 3번, N의 7번, 가운데 마디 가운데에요. 그 다음에 G의 13번, 심장 쪽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 통풍은 폐 쪽에서 치료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C의 1번이 폐, C의 7번 폐 기맥이에요.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 A의 1번부터 30번까지 기본방이니까 이 기본방은 어떤 치료법도 이 기본방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간승방 지금 노란 것으로 해준 이 간승방 이거 많이 해주시고요. 서한 PEM 제가 보여드렸죠. 이 PEM으로 이 손바닥 가운데 세 번째 삼지 끝에서부터 손목 부분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극을 해주시고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안쪽에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통풍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해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지압봉이나 PEM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자극을 해주시면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풍, 지금 손가락 마디나 발가락 마디 같은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통풍을 의심해 보시고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시고 또 수지침 처방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같이 치료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르신들 손가락, 발가락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던가 손목 부분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통풍을 의심해 보시고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아침 저녁 날씨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수지침 강사 선규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